종교에서는 사랑과 평화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역사상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여 생기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서양 사상 좋은 건 알아서 모두들 자유니 민주니 인권이니는 입에 달고들 살아가는데 허구한 날 자유민주 인권을 내세워 싸움질하기에만 바쁩니다. 이 또한 해당 사상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서양 근대 사상의 기초라 할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낭독하는 자리를 가져 우리 국민의 사상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습니다. 정신현상학은 이해하기도 매우 어려운데 읽기만 해서 무엇하냐 의문도 날 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금강경 반야바라밀 다심경을 암송하는 신자들이 경전을 다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성경을 다 이해해야만 암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읽어서 우리의 마음과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차츰 그 참 의미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현상학의 낭독을 들으면서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차츰 현대 정치 사상의 근본을 마음으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서설 학문적 인식에 관하여 1. 저작물의 서두에는 저자의 의도와 지필동기 그리고 동일 주제 타 전현시대 논저의 지지항맥을 설명함이 관행이다. 그러나 철학서에서는 이런 것이 사족일 뿐 아니라 주제의 성격상 부적절하며 오도라고 본다. 철학에 관해 서두에서 언급하기 적절할 듯한 것 이를테면 학계주류 추세와 자기관점 본문 대강과 결론 등의 내력을 서술하는 것이나 진리의 수기적 주장과 장담의 열 같은 것은 아무것도 철학적 진리의 제시법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철학이란 전반성 위주로 작용하면서 특수성을 부대한 것이니 타 제과학에서보다 주제 자체 심지어 본성 전체마저 목적 의도와 결론에 있는 반면 특정의 이행 과정은 불효히 보일 수 있다. 반면에 해부학의 통상적 관점을 예로 들면 우리는 신체각 불을 비생명으로 간주하는 지식으로는 학문의 주제이자 이 과학의 내용을 얻은 것이 아니어도 특정 부위의 지식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함을 잘 안다. 더구나 학문이란 이름에 부적격한 그런 일단의 정보에서 목적 의도 등의 포괄 주제에 관한 논의는 보통 내용 자체 즉 신경 근육 등의 거론처럼 경험적이고 비개념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철학에서 이런 방식은 불균형을 야기하여 기방식의 채용과 함께 진리포착의 무능이 시현된다. 이 게다가 하나의 철학서가 같은 주제를 다루는 타시도들과 어찌 연결되었는가 한정하려는 것이야말로 번뇌의 이해를 끌어오니 진리의 인지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모호해진다. 통념이 진위의 대치에 고정될수록 목전의 철학체계는 찬반이 종용되어 가부 선택만 남는다. 통념은 철학체계의 상이함을 진 리개봉의 과정으로 이해 않고 단지 서로 간의 모순으로 본다. 봉오리가 개화로 사라지면 꽃으로 부정되었다 할 것이고 열매가 열리면 꽃은 식물의 거짓 현존이고 열매가 진실이 될 것이다. 이내 각 형식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공존 불가하여 상호 배척한다. 동시에 이들의 유동성은 유기통일체의 재개, 기를 이루어 서로 불상치할 뿐 아니라 체내에 필요 공존하고 서로의 필요성만으로 온 생명이 구성된다.
그러나 어떤 철학 체계를 거부하는 가령 신철학자 같은 사람도 보통 그런 방식에 포괄되어 행하지를 않는 데다가 철학 체계 간의 이론을 포착하는 가령 철학사가 같은 이도 일반 법칙상 이론을 편향성에서 해방하는 법을 모르거나 갈등으로 비호한 형태를 취하는 상호 필수 계기를 인식하여 이론을 나름의 자유 속에 지키는 것도 아니다. 3대치 상태에서 진리를 주장하는 피상적 설명의 수요와 공급이 본질적인 것인 양 지나치기 십상이 다 의목적과 결론밖에 철학서의 핵심이 더 충실히 표현될 것이 어디 있으며 이들을 알리려면 시대가 이 세계에 들여온 다른 그런 것들하고 가려내는 것보다 제대로 알아낼 방법이 무엇인가 함이다. 이런 행위가 단지 인식의 시초 이상의 실행인식으로 통하게 허용된다면 실질론점을 회피하려는 허구에 불과하면서 문제에 대한 노력과 진지한 조치의 인상을 꾸미는 이중성으로 여길 만하다. 실질론점의 관철은 목적이라 진술되는 것이 아닌 이행함이고 결론이 현실적인 전부가 아니라 생성과정과 함께한 결론인 것이다. 목적 그 자체가 생명 없는 전반자인 것은 인도성향이 단지 추진력으로서 실존이 결 여함과 같아 순결과는 시체로서 인도성향을 두고 온 것이다. 유사한 것으로 특이성이란 그건이 한계로서 정지점이며 부정이다. 그러니 이런 목적과 결론에의 관여와 다수학자들에 대한 분별과 비평에의 관여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이런 류의 행위는 실제 논점에 엮이지 않고 늘 국외에 있고 이런 류의 탐지는 어떤 새로운 것을 확보할 뿐 논점에 몰입하여 자존감이 묻히지는 않으니 실제 논점에 점유되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점 상태로 있는 것이다. 부채와 고정가치를 지닌 것을 판정하기는 매우 쉽고 이해 파악하기는 훨씬 어려운데 한정적 묘사로 판정과 이해를 겸행하기는 최난제이다의 사교양이 실생활의 원초성에서 벗어나 출두하려는 노력은 항상 일반적 원칙과 관점을 숙지하여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서 우선 실제 논점의 일반적 개념을 구상하고 역시 일반적 개념의 논증적인 지원 혹은 반박이 가하게 훈련함으로써 풍부한 구체적 생계자료를 분과하여 납득하고 최종으로 올바른지 도를 베풀며 실제 논점에 엄정한 판정을 내리도록 한다. 아주 초기부터 교양은 엄격하고 치밀한 환경에서의 성실생활에 입지를 주어 실질론점의 경험으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 진지한 사색의 노력으로 실질론점이 심처까지 관철되었을 때라도 차류의 지식과 판정은 일상 대화에서 적합한 위상을 유지할 것이다. 진리의 존재 진영은 진리의 학문적 체계가 유일하다. 철학을 학문의 형식에 근접시켜 애지의 표제 를 차치하고 실지가 되는 목표를 향함이 필자가 자임하는 과업이다. 탐지가 과학적이어야 할 내적 필연성은 지의 본성으로서 철학 자체가 체계적으로 현시되어야만 한다. 외적 필연성이란 것도 사람과 동기의 우연성을 차치하고 대체적으로 파악된 한에서는 내적인 것과 같은데 외적 필연이란 시류가 소속 재계기의 시계열 연존을 진열하는 형태에 따른 것이다. 지금이 철학이 학문의 지위에 오를 시기임을 밝힘이 해당 목적을 가진 여느 노력의 유일하고 진정한 정당화임은 그리하여 목적의 필연성을 실증하고 성취할 것에서이다. 육진리의 진영은 과학적이라 주장한다든가 역시 진리는 진연만이 존재소임을 견지한다든가 하는 것. 은 우리 시대에 자만하게 통용되는 관점을 부정하고
그런 관점이 야기하는 것의 대척됨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설명이 비록 현재에는 반대쪽의 것처럼 순전한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요구될 듯하다. 가령 진리가 직관에서만 혹은 절대신앙으로부터이든가 신의 중체가 아닌 신의 자체인 절대체로부터의 직접 계시에서만 있거나 그렇게들 간혹 피칭되는 류의 자격으로만 있는 것이라면 이 관점에서 철학서술에 요구되는 것은 진염 형식의 반대인 것이다. 절대체는 이해 파악될 것이 아니고 감각되고 직관되는 것이니 관련된 언급과 표현은 절대자의 진염이 아니라 감각과 직관이 주가 되어야 한다. 7. 우리가 이런 류의 요구를 더 넓은 정황에서 납득하고 자의식 정신이 현재 도달한 단계에서 검시하. 면 시대 정신은 이제 사념의 성격에서 형상을 영위했던 기본 생존 상태의 초월에 원초적 믿음의 초월에 기의식이 가졌던 확신에서 오는 본체와의 화해에서 오는 기절 대신체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전반 임재함에서 오는 만족과 안전의 초월에 달했음이 밝혀진다. 정신은 이내 모두를 초월하여 비신체적 잔해자기반조라는 타극단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넘어섰다. 정신은 본생을 잃었을 뿐 아니라 손실과 유한적인 자기용질도 의식한다. 정신이 증계에서 전신하여 열악한 지경에 처함을 토로하고 자책하면서 철학의 요구함은 정신정체의 풍부한 지식보다는 구체적 존재체의 상실된 감각을 주선자를 통해 회복함이다. 철학이 이러한 수요에 부응함은 굳게 잠긴 신체 본성을 여러 자의식에게 올려보냄도 아니? 고의식을 혼돈에서 꺼내와 사상의 질서나 진염의 단순성에 보냄도 아니고 차라리 진염의 다양화를 억제하고 본체 감각을 되살림으로써 사상이 분할했던 의식을 교반함인데 즉 식견보다 개발을 제공함이다. 미성영신에는 탐욕을 부추기는 미끼인데 진염이해가 아닌 몰아도취로 물자체에서의 냉정한 필연의 사상진행이 아닌 열광의 소동으로 신체의 풍요함은 지탱되고 지속 확장된다. 8.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긴장 속에 거의 과열된 흥분으로 인류를 감각성, 통속성, 개별성의 선점에서 떼어내 천상의 성군을 앙망케 하는 노력이 있는데 인간이 신성을 전연 망각하고 벌레처럼 티끌과 물로 만족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과거의 인류에겐 광대하고 풍부한 사상과 형상으로 꾸며진 천상이 있었다. 전존재의 의미는 천상으로 이어진 광선에 달려 있었다. 인류는 차 안의 현존에 거하는 대신 이 광선을 조차 피안의 타계 존재를 앙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영아는 강제로 이승을 향해 속박되었고 이후 초세적 명철이 세상사의 감각이 봉해진 우준과 혼란을 통찰함으로써 여기와 지금의 것의 즉 경험이라 불리는 흥미있고 유효한 사업에 주목하기까지는 장구한 세월이 있었다. 이제는 정반대가 필요한 것 같다. 감성이 일찍이 지상물에 뿌리 박혔으니 들어 올리려면 그만큼의 강제력이 필요하다. 사막의 나그네가 일구수를 갈구하듯 피폐한 혼은 신성일반의 직감을 갈구한다. 사소한 것으로 혼이 만족되므로 혼의 상실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구적당히 받아 만족하면서 주기엔 인색함은 학문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신유만을 추구하는 이와 모호한 신성의 모호한 연락을 좇고자 자기 지상현존과 사상의 다변성을 안개에 가리는 이는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찾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는 이내 허장성세를 펼칠 충분한 기회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나 철학은 신유의 희망을 경계해야 한다.
일공학문을 포기한 홀가분함으로 그런 환희의 몽롱이 학문보다 우월하다고 우기면 더욱 안 된다. 이런 예언자적 발설자는 스스로 중심과 심처에 있다고 여기며 한정성, 히라버로 호로즈를 멸시하고 반성의 산물인 진영과 필연성이 유한에만 적용된다며 구태여 거리를 둔다. 그러나 공허한 넓음이 있듯 공허한 깊음도 있어서 유한의 다양성을 내뿜지만 잡다함의 종합력이 없는 부채 연장이 있듯 확장성이 없는 순수자졸력인 문해용적 내포는 피상성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정신의 힘은 그 표출 정도만큼이 고 깊음은 자신을 개방하여 확산 중 자기 상실을 감행하는 만큼이다. 더구나 이 비개념적인 체화지가 특이성을 본체에 빙의하여 진실되고 거룩한 자세로 철학한다고 자처하면서 감춰지는 진실은 그가 한 아니메의 헌신은커녕 절도와 규정을 무시하면서 다만 내용의 우연성과 자신의 자의의 곱비가 풀리는 것이다. 저들이 신체의 무방비한 발효향에 함몰하여 자의식을 엄장하고 오성을 버림으로써 소위 하나님이 총애하는 몽중계시자가 되어서 실제로 받아 생성하는 것은 꿈일 뿐이다. 일일 여하간 우리 시대는 창조의 시대로서 새 시대로의 과도기임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시대정신은 이제까지 거하며 상상해오던 세상을 결별하여 자신의 변화 노력으로 과거에 매장할 생각이다. 정신은 불윤해진이다. 태아가 장기간의 정적자양 후 최초의 호흡에서 오로지 양적이었던 성장을 태어나 출생하는 질적 도약으로 깨뜨리듯 정신은 형성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개별 징조로만 동요가 예시되던 전 세계의 구조를 하나하나 와해시키며 안정이 신형에 진입한다. 기존 질서를 흔들면서의 조급해 함과 권태로움 미지의 것을 향한 막연한 기대는 모두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전조이다. 전면이 바뀌지 않던 점차적 붕괴는 온중일출의 섬광이 신천지의 무형용을 밝히 비침에 중단된다. 이리 이 새 세상은 갓 태어난 아기가 그렇듯 아직 완전한 현실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최초의 등장은 즉태로서 혹은 진염으로서이다. 건물의 기초가 놓였다고 건물이 다 된 것이 아니듯 전체의 진염을 득했다고 전체가 성취된 것은 아니다. 대수간의 집언연무한 상수를 보려는데 도토리 하나로 대치될 수는 없다. 정신의 왕관인 학문 역시 그 시작으로 완전할 수는 없다. 새 정신의 시원은 다양한 문화환, 경과 자기도야 방식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사상융기의 결과로서 이는 번잡하고 고통스런 경로를 여러모로 긴장하며 거쳐왔던 노력 끝의 상급이다. 즉, 기내력의 재과정과 재연장을 시공으로 가로질러 자신애로 복귀한 전체이며 결말적 단순진념이다. 이 단순 전체는 재계기를 이루는 다양한 형태와 형식이 이제 발전하고 면모일신하여 이 시대의 새로운 성질이 되고 새로운 의미가 됨으로써 현실화된 다 1~3세 세상의 초현이 단순성에 가려진 전체이거나 전체의 일반 설정인 중에도 전 시대의 풍요는 기억에 여전히 남아있다. 의식은 신출형에서 전형에서와 같이 용질이 확장성과 특정성을 더욱이 형식의 분절 구분이 안전히 한정되며 각각의 고정관계에 따라 정돈됨을 요한다. 이런 분절이 없이는 과학은 전반적 이지성이 결여하여 소수인의 비전적 소유가 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비전적 소유가 됨은 아직 진념이자 내적으로만 있기에 그리하고
소수인의 것이 됨은 비방산적 현상으로 단일성화하기에 그리하다. 완전히 규정된 것만이 비로소 공교적이고 이해 파악 가능하고 모두에게 교육되고 수용될 조건력량이 있다. 학문이 모두에게 열려 동등히 전수되려면 이지해야 한다. 의식은 학문에 접하여 통상의 오성으로 이지에 도달해야 한다. 오성은 사유이고 그대로의 순수한 나이기 때문이다. 이지한 것은 과학이나 비과학적 의식이나 이미 친밀히 공유하는 것이라 비과학적 의식도 과학에 직접이 가능하다. 일사학문은 세부적 완전성도 형식의 온전성도 갖추지 못한 초기 단계에서는 비판에 취약하다. 그러나 비판이 학문의 중심을 타격함은 옳지 않으며 학문의 발전 요구를 인정 않으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이 양극화는 당금학계가 풀고자 애쓰는 갈등일진대 해법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한편에서는 풍부자료와 이지성을 자부하는데 다른 편은 기본적으로 이지성을 멸시하면서 직관적인 이성과 신성을 과시한다. 앞편의 사람들이 진리에만 따라서든 반대편의 위협에 의해서든 침묵하게 되고 기본에서 열세를 느낀다면 학문 발전의 요구는 전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화는 되었어도 완수되지 않아듭니다. 침묵은 다만 절반은 대척의 승리로부터 절반은 미완된 약속이 거듭 기대를 불러일으킨 데서 올만한 권태와 무관심해로부터 기인한다. 이로 저편의 사람들은 쉽사리 성과를 저들끼리 과대팽창하여 보이는 일이 종종 있다. 저들은 이미 상식으로 정리된 많은 소재를 전해 소관으로 전용하여 진귀하거나 예외적인 건에 초점을 두고 과학 지식, 이 이미 포괄한 여타 모든 것도 장악한 듯이 아직 정돈되지 않은 그런 소재도 다루는 듯이 보이고 있다. 만유는 절대의에 복종하는 듯 보이고 절대의는 만유에 적용되어 확장과학으로 성숙되어 보이는 것이다. 이 확장을 더 살피면 동일원리가 자연스럽게 상이형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동일형 시결이 외적 다변 소재만을 따라 무정형으로 반복하는 무료한 다변만이 현시되었음이 드러난다. 리는 당연히 그 자체로 충분히 옳지만 발전이란 것이 같은 형시결의 반복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원시 상태에 머문다. 지의 주체가 전대자의 이 일자적 부동 형식을 적용하여 외적 소재를 이 정태소에 담그곤 하는 것은 정보를 수위로 파악하는 것이라 원하는 대로의 자발원하고 자분화한 풍부한 재형태를 얻는 것이 아니어서 이미 제공되었고 주지하는 자유소재의 구별에 이를 뿐인 하나의 단조로운 형식주의이다. 이런 형식주의는 단조로움과 추상적 전반성을 절대자라 고수하면서 이에 불만족함은 절대관점을 장악하여 견지하기에 불능함 때문이라고들 한다. 전에는 타방식의 상상의 가능성만으로 하나의 관념을 논박하기에 충분했고 이런 순가능성 즉 일반적 사고는 현실인식의 적극적 재가치마저 가졌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일체의 가치가 이런 비현실형식에서의 전반리의 소치로 되었고 제유별규정체를 말소함이 즉 추가의 발전이나 여하의 정당화가 없는 공무의 심연으로 투입함이 사변적인 고찰로 인정되는 것이다. 절대관점에서 사물의 취급법이란 바로 지금까지는 누군가 규정된 무엇이라고 말해온 것이라도 모증모인 절대 속에서는 전직이르기에 기류는 없다고 선언하는 것뿐이다. 절대성에서는 모두가 같다는 단일 견해를 분별성을 지녔거나 확보하려 수고하는 인식의 총체와 대치시키는 것이나 절대성을 모든 소가 검게 되는 밤인 것처럼 속여 말하는 것은
유아처럼 무지한 인식이다. 당금의 철학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는 와중에도 재출현하는 형식주의는 결함이 아무리 감지되어도 우리가 절대 현실을 본성까지 완전히 명백하게 인식할 때까지는 학문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략적인 일반 관념을 상론 수행의 시도에 앞서 보여주는 것은 시도하는 바를 파악하기 쉽게 하므로 현 시점에서 강의 관념을 내놓는 것은 유용할 수 있고 동시에 철학적 인식에 장애되는 묘사상 관습을 제거할 기회로 삼는다. 17라의 관점은 물론 체계 자체를 계시해야 정당화되겠지만 진리를 파악하고 표현할 재관건은 부체만이 아니라 부사일라는 것이다. 동시에 주목할 것은 부체성은 전반성 즉 지자체의 즉성을 포괄할 뿐 아니라 지에게서의 존재 즉 즉성인 것도 포괄함이다. 일체로서의 상제 개념이 표명된 당대인을 분개시켰다면 그 이유는 한편으로 이러한 규정하에서는 자의식은 함몰하고 유지 못되리란 것이 직각된 것이다. 다른 상반된 관점으로 사유를 사유로서 견지하고 전반성 역시 견지함은 똑같은 일체성으로서 비분화했고 부동체성이다. 제3으로는 사유가 일체와 합하여 즉성이자 직관을 사유로 납득한다 해도 의문은 남아 이러한 이지적 직관이 또 타성적인 일체성으로 타락해 현실 자체를 비현실적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함이다. 18라가 활성부체란 참으로 부사로서의 존재인데 환설법하면 자체정의 운동이거나 자체와의 자기타 자화의 중개이어야만 참으로 실제적이다. 이 부체는 부사로서 순수하고 단일부정성인 바로 그 이유로 단일성의 분기이고 대척을 조성하는 이중화이고 다시 이 무고한 분화와 그런 대치 상황을 즉단일성으로 부정합니다. 자기 회복의 일관성에 잔해 타자성의 반성만이 본래 있던 그대로의 통일체가 아닌 것이 진이다. 진리는 자성과정이요 목표로 설정한 종점이 시점이기도 한 원주행으로서 종점까지 수행됨으로써 현실이 된다. 일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유함과 이에 따른 신적 인식은 그저 사랑의 자기향유라고 치부해도 좋겠지만 부정에 따른 엄숙 고통인의 노고가 없이는 무미하기까지 한 신교일색으로 전락할 것이다. 신유는 참으로 자내자아와의 무한력의 동일과 통일의 산물이라 타자성이나 외화 그리고 외화의 극복은 중요사가 아니나 이 자내즉자는 추상적 전반성으로서 기내에선 대자로 있을 신유본성 그리고 형식의 자체운동이 도외시된다. 형식이 본제와 같다고 한다면 바로 그로 인해 인식이 즉자나 본성으로만 족할 수 있고 형식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즉 절대원리나 절대직관만으로 원리의 성과나 직관의 발전이 불효하다는 것은 오류가 된다. 형식이 본제에게 필수임은 본제가 본제에게 필수임과 같기에 신보는 그 이해와 표현이 본제로서 즉 즉체로서나 신적 존재의 순수자기 공리로서만 되어서는 안 되고 형식 그리고 형식 전개의 풍부한 전부로도 되어야만 본제는 현실로 이해되고 표현된다. 이공 진리는 전체이다. 전체는 자기 발전을 통해 자기 완성하는 본제밖에 없다. 절대자에 관해 언급해야 할 것은 근본 한 결과라는 것 종국에서야 진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정확히 현실화하고 주제화하고 자발적 자기생성자가 되는 것에 본성이 담긴다는 것이다. 절대자가 근본적으로 결과라고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순 같을지 모르나 이 모순현실을 참된 조명 아래 보도록 하기에는 고민이 필요 없다.
시원원리 절대자는 처음에 증명했던 대로 전반성일 뿐이다. 내가 모든 동물이라고 말했다고 동물학이라 통할 수 없는 것은 신성, 절대성, 영원 등의 단사가 기내 함유를 표현 못함도 설명하는데 사실 그런 단사들만으로는 직접자의에 대한 직관을 표현할 뿐이다. 이런 말 이상의 무엇이든 단지 명제로의 이행이라고 해도 환원되어야 할 타자화 즉 중계를 함유한다. 하지만 이는 깊이 되는데 중계가 절대적이 아니고 절대자에는 전혀 없다고 말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중계로부터 이끌어낸다면 절대인식이 포기되는 듯 하는 것이다. 1. 부채, 독, 서브스턴즈 0. 서브스턴스 섭는 부의 의미이고 스탠스는 자리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작용하는 바의 기반을 이루는 채 현실계의 현존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실체라고만 하는 것은 어감상 의미 파악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경우에 따라 채, 실체로도 번역한다. 부사, 독, 서브젝트 0. 서브젝트, 사를 부로 거느린 것 오주체라고 하여도 무방하나 보통의 서브스턴스를 실체 서브젝트를 주체라 하는 것은 번역의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 2. 모자, 모자, 의자, 의자 등에서의 자, 자, 의 용법